홍콩의 배우 견자단은 1963년 7월 27일 광동성 광저우에서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신문기자 아버지와 무술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견자단은 2살 때 가족과 함께 중국 광저우에서 홍콩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태극권 실력자이자 태극회 창시자인 어머니에게 무술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견자단은 어머니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나요? 라는 한 팬의 질문에 어머니는 저를 정말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9살 때부터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등교하기 전 1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곤 하셨어요. 훈련을 너무 하기 싫었던 어느 날에는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다 회초리 2개가 부러질 때까지 허벅지를 맞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런 집안 환경으로 인해 어린 견자단은 자연스럽게 무술을 좋아하게 됐으며 쿵푸 영화가 개봉하는 날에는 학교를 빠지면서까지 영화를 보러 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액션 영화계의 슈퍼스타였던 이소룡을 보며 마음속에 막연하게 이소룡과 같은 훌륭한 액션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살이 되던 해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여러 중국 무술 권법들과 태권도를 배우며 무술에 대한 더 큰 이해도를 쌓아나갑니다. 또한 무술뿐만 아니라 힙합과 브레이크 댄스를 배우며 다방면으로 재능을 뽐냅니다. 이후 견자단은 인생의 멘토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닌 무술의 대가시죠. 어머니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러한 무술들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라고 하며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냅니다. 견자단은 사춘기 시절 비보잉을 하던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녔는데요. 자신이 배운 무술을 무기로 다른 무리들과 자주 패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는 것을 우려한 부모님은 견자단이 16살이 되던 해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스차아이 체육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무술과에 입학한 견자단은 학교에서 동갑내기이자 자신의 동기인 이연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 둘은 여러 무술 대회에도 함께 참가하는데요. 대부분의 대회에서 이연걸이 1등, 견자단이 2등을 차지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라이벌 관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견자단이 18살이 되던 1981년 2년간의 중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견자단은 잠시 홍콩에 들러 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지인의 소개로 원화평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포스트 이소룡을 찾고 있던 원화평 감독은 그 적임자가 견자단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작품에 출연할 것을 제안합니다. 견자단은 처음에는 주로 스턴트맨으로 출연하며 촬영 경험을 쌓아가는데요. 1984년에 개봉한 영화 소태극에서 주연을 맡으며 스크린에 데뷔합니다. 영화 속 견자단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코미디 연기를 펼치며 배우 인생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지만 영화는 흥행에 참패하며 홍콩 영화계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는 실패합니다.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입문한 견자단은 이후 1985년 정봉적수, 1988년 특경도룡, 1990년 노호광, 1992년 노아일용, 신용문 객잔, 황비용2, 1993년 신유성 호접검, 철마류 등의 작품에 주로 주연으로 출연하며 홍콩 액션 영화계의 이름을 알려나갑니다. 하지만 당시 홍콩 최고의 액션 스타 이연걸과 성룡의 인기가 엄청났던 탓에 2인자 이미지로 굳혀지며 본인의 실력에 비해 아쉬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영화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견자단은 1995년 이소룡 주연의 원작 정무문을 리메이크한 드라마 견자단의 정무문에서 주인공 진진역을 맡아 열연합니다. 이소룡이 사망하고 난 후에 홍콩에서는 정무문의 리메이크 작품들을 쏟아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원작에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이연걸 주연의 영화 이연걸의 정무문과 함께 뛰어난 리메이크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1996년 10월 한국 KBS2에서 도 방영되며 견자단이 한국에서도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1984년에 데뷔한 견자단은 점점 자신이 직접 감독을 맡아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드디어 자신이 처음 감독을 맡은 영화 전랑전설이 상영되며 감독으로도 데뷔합니다. 이 영화에서 견자단은 감독뿐만 아니라 주연으로도 활약하며 실력 있는 영화인으로 거듭납니다. 이후 영화 살살인 조조무, 신당산 대영 등의 작품에서도 메가폰을 잡으며 감독으로서 커리어를 쌓아나갑니다. 또한 자신의 무술 실력을 바탕으로 노호광, 영춘권, 살파랑, 삼국지 명장 관우 등의 영화에서 무술 감독으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성룡, 이영걸의 뒤를 이어 견자단 또한 2000년에 할리우드에 입성합니다. 영화 하이랜더 4 엔드 오브 게임에서 진케 역을 맡아 화려한 무술과 창술을 선보이지만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할리우드에 얼굴을 알리진 못합니다. 그리고 2002년 출연자 겸 무술 연출로 참여했던 블레이드 2, 2003년 성룡과 함께 출연한 상하이 나이츠, 스타워즈 시리즈의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트리플 X 리턴즈, 뮬란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액션 배우로 이름을 날리게 되며 성룡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할리우드 차이니즈 시어터에 손도장과 서명을 남기게 됩니다. 2008년 견자단의 인생작 영화 연문이 상영되며 견자단의 몸값은 더욱더 올라갑니다. 영화 연문은 영춘권의 대가인 실존인물 연문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며 총 4편의 시리즈 작품입니다. 연문 시리즈는 홍콩의 대표 무술 감독인 홍금보가 무술 연출을 맡았고 견자단이 실제 연문의 아들 엽준에게 영춘권을 배워 촬영에 들어가면서 훌륭한 액션씬과 탄탄한 스토리로 호평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위안, 한화 약 3,500억 원을 벌어들이는 메가 히트를 기록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부터 견자단은 연문이라는 공식이 생겨납니다. 견자단은 한 인터뷰에서 연문 1편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펀치를 해서 팔이 마비가 되었고 심한 훈련량으로 살도 많이 빠졌어요. 촬영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액션을 하면서 표정 연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밝히며 대작의 탄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담으로 연문3 최후의 대결에서 미국의 레전드 복서 마이크 타이슨과 찍은 액션씬에는 살벌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타이슨과 견자단의 결투 장면에서 타이슨은 무의식적으로 합을 맞추지 않은 레프트 훅을 뻗는데요. 당시 53세의 견자단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피하는 엄청난 반사신경을 보여줍니다. 무술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은 이 장면은 견자단이 훌륭한 무술가임을 나타내주는 증거라며 환호합니다. 1993년 견자단은 지인의 소개로 광고업에 종사하는 양정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소거라의 시사회에 함께 참석하며 대중들에게 연인관계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12월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 1년 만인 1994년 11월 별거를 시작하며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에 아내 양정자는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자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 아이는 견문작으로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해 병원에 자주 입원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견자단은 자신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가거나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5년 견자단은 드라마 정무문을 통해 알게 된 만기문과 사랑에 빠지며 연인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홍콩 ATV 창사 기념일에서 견자단은 공개적으로 만기문에게 프로포즈를 하였는데요. 당시 이런 프로포즈에 감동을 받은 만기문은 견자단이 아니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둘은 1999년 성격 차이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여담으로 견자단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 만기문은 헤어진 바로 다음 해인 2000년 홍콩의 각본 진13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유부녀가 됩니다. 만기문과 이별 후 작품 활동에 전념하던 견자단은 2003년 8월 지인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홍콩의 모델 왕시시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으며 알게 된 지 겨우 4일 만에 연인관계로 발전, 그리고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아내인 왕시시는 1981년생으로 1963년생인 견자단과는 18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러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견제여 견제가 두 아이를 낳으며 지금까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견자단은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딸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2017년 방탄소년단의 홍콩 투어를 관람합니다. 견자단은 한 시상식 인터뷰에서 이날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딸에게 BTS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시 공연 관계자들이 제 팬이라며 사진을 요청했고 대략 100여 명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BTS는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찍었고요. 저는 딸의 사진 한 장을 위해 100명과 사진을 찍었지요 라며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신문기자인 견자단의 아버지는 바이올린 등의 현악기를 잘 다루는데요. 이에 견자단 또한 어렸을 적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피아노와 기타 등의 악기를 배우게 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는 쇼팽으로 수준급의 피아노 실력을 보여줍니다. 견자단은 한 인터뷰에서 음악은 제 생활에 있어 영감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하며 음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여담으로 2014년 아내인 왕시시의 생일에 함께할 수 없어 미안한 마음을 담아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로맨티스트의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어렸을 적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견자단은 원래 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견자단은 2017년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식 무대에 오르고 23주년인 2020년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7년 제가 피아니스트 랑랑과 함께 시진핑 주석 앞에서 공연을 했던 밤이 떠오르네요 라는 글을 올리는데요. 이에 많은 홍콩 네티즌에게 친중을 한다며 비난을 받습니다. 견자단은 성룡과 이영걸처럼 중국 전통 무술만으로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닌 복싱, 유도, 주짓수, 태권도 등 여러 나라의 전통 무술 및 실전 무술들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는 공인 6단으로 가장 애정을 보이는 무술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아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친 무술 또한 태권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무술계 최후의 보루 견자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중화권 인물의 모든 것을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달려였습니다.